예, 안녕하세요. 득템공방 작업노트 양송이 쌤입니다. 예, 오늘은 처음으로 유튜브에 강좌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접하기 쉽고 가장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잠깐 손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이런 손그림을 디지털로 채색을 해서 이런 디지털 컨텐츠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사인펜이나 좀 두께감이 있는 펜으로 A4 용지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뚫린 영역이 없이 선과 선이 다 연결되도록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으면 휴대폰 사진 어플로 사진을 찍어주세요. 자, 그럼 캠 스캐너 어플을 다운받아서 캠 스캐너를 실행시켜 줍니다. 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촬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촬영해 놓은 앨범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와졌죠? 자,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 보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직 컬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매직 컬러가 흑백, 검정색을 잘 분리시켜 줍니다. 이렇게 저장된 것을 클릭을 하고 더보기를 눌러서 다시 내 앨범에다가 저장시켜 주겠습니다. 메디방 페인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메디방 페인트 프로그램은 무료로서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메뉴 구성이 조금 달라서 지금 제가 시범으로 보이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메뉴에 어떤 도구나 기능을 쓰는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새로운 캔버스를 눌러 주십시오. 새로운 캔버스에서 이미지 선택 후 임포트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것은 파일을 불러오는 것인데 아까 보정해 두었던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바로 선화 추출하기 메뉴가 뜹니다. 어차피 선화를 추출할 거기 때문에 저는 바로 선화 추출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기본 값으로 완료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선화 추출 레이어를 보호할까요? 라는 물음이 나오는데 이것은 선화를 레이어가 지우개나 다른 브러쉬 등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호함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선화 추출이라는 것은 흰색과 검정색이 있는 이런 이미지에서 흰색의 이미지를 빼주는 것인데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는 바탕이 지금 흰색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아래쪽에 네모칸이 두 개 겹쳐진 아이콘을 선택하면 배경색 설정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지금 흰색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투과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활성화 시켜주면 자, 바탕이 격자무늬인 투명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레이어 창은 이 아래쪽에 역시나 네모가 두 개 겹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자, 레이어 창을 열어보니까 선화 레이어가 아래쪽에 레이어 1로 있고 그 위에 빈 레이어 2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 2를 채색 레이어로 쓸 텐데요. 일단 채색 레이어는 선화 레이어 아래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이동 아이콘을 눌러서 이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채색 레이어를 선 레이어 아래쪽에 두는 이유는 채색을 할 때 이렇게 선 쪽으로 이렇게 선 경계선 쪽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선을 오염시키지 않고 선은 그대로 둔 채 선 아래쪽에 이렇게 색칠되면서 선과 채색하는 면이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채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채색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색을 할 때는 도구 툴에서 버킷 툴을 선택해 줍니다. 자, 모든 툴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옵션이 있는데요. 자, 이 버킷 툴에는 틈 닫기 옵션과 그 다음에 대상, 확장, 그 다음에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틈 닫기라는 것은 원래는 이 버킷 툴은 닫힌 영역에만 이렇게 채색이 됩니다. 하지만 틈 닫기의 수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렇게 좀 구멍이 나 있는 부분도 닫힌 영역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채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좀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럴 경우에는 틈 닫기 수치를 좀 높여서 채색을 해주면 채색이 깔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확장입니다. 확장은 경계선이 있으면 색을 부을 때 이 경계선까지 색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확장이라는 것은 그 경계선을 보다 조금 더 경계선을 침범해서 더 확장해서 색칠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3픽셀 정도를 지금 설정해 두었는데요. 3픽셀은 경계선 딱 그 채색과 그 선이 만나는 그 경계선에서 3픽셀만큼 더 확장해서 칠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확장 3을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채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젠 이 그림에 조금의 명암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레이어 창을 열고 새로운 레이어를 이 채색 레이어 위쪽에다가 만들어 줍니다. 자, 컬러 레이어를 설정하고요. 이 레이어를 클리핑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면 한 단계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클리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래 레이어에 채색되어 있는 영역에만 색을 칠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칠해도 이 아래쪽에 채색되어 있는 영역에만 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레이어 속성 부분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곱하기로 설정해주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곱하기는 셀로판지와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색이 비치는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약간 연보라색을 이용해서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조금 너무 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투명도를 조금 한 20 정도, 20에서 30 정도로 좀 낮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낮춰서 봤더니 그림자가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레이어를 모두 다 통합시켜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레이어 창을 열고 제일 오른쪽에 점 3개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가 뜹니다. 자, 이 중에서 모든 레이어 통합을 눌러주시고요. 네, 완료를 눌러주시면 자,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편집을 해주면 마지막에 정리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고 필요한 영역만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도구 툴에서 선택 툴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자, 이게 조금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바로 세우고 싶은데요. 자, 다시 도구 툴을 이용해서 도구 툴에 있는 변형 도구를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운딩 박스 조절점들이 생기는데 회전은 조금 멀리 이렇게 잡아야 회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멀리 잡아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캐릭터를 바로 세워 주겠습니다. 자, 완료되었으면 여기 오른쪽 위에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대로 예, 수정이 됐는데 이걸 바로 선택되어 있는 영역을 바로 써도 되고요. 다시 선택 툴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저장할 영역만큼만
저장할 영역은 바탕이 그렇게 필요 없겠죠. 거의 딱 맞게 저장할 영역만큼만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할 텐데요. 자, 삭제하는 방법은 이 아래쪽에 그 네모 2개 겹쳐진 아이콘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트리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리밍을 선택해 주면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되고 선택한 영역만 남게 됩니다. 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에 있는 3개의 막대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PNG, JPG 형식으로 익스포트 이것을 선택해 줍니다. 이미지를 활용하는데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가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투명하게 저장을 할 텐데요. 배경 투명하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PNG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PNG 투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메일이나 클라우드 등의 여러 가지 업로드 방법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클라우드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요. 뭐 메일로 보내도 되고 클라우드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다시 휴대폰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파워포인트나 한글 문서 등에 삽입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네, 어떤가요?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연필과 종이 그리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잘 이렇게 낙서처럼 잘 메모해 두었다가 시간 날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클립 아트를 멋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